대선이 이제 D-7일,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결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볼까요? 네. 오늘자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큰 표차로.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는 한 보름 사이에 가파르게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자 다음은 문화일보 조사 내용 볼까요? 그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는 문재인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도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하락세.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로 18.3% 3위를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할 때 봤을 때처럼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획득한 EBS 조사 결과 심상정 후보의 11.4%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문재인 후보 있는 거는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많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용이 각기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네. 이 13명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바른정당. 이 13명 탈당한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에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좀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이 결과를 딱 보여줘가지고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완전히 믿는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이제 밀어주면 되겠다. 이런 그림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원하지만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가운데 과연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과연 선거 당일날 바꾸겠냐 안 바꾸겠냐 이 항목이 있죠. 그거 지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마음을 굳혀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즉 지금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그런 그 의견이 지난 조사에서는 70%가 조금 안 됐는데요. 즉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28.1%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전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또 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그 분들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네.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이제 마음을 굳힌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층이 줄어가는 그런 현재 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지했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선거 당일까지.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는 대답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지금까지 나온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선의 결과와 점점 더 가까운 쪽으로 수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면 나머지 7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이죠, 정확하게. 6일 동안은 유권자들은 어떤 결과를 보고 또는 어떤 기준을 보고 또 후보들을 선택할지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게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예, 그 미국에서는 네.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라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제 캠프에서 주장하는 네.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6일 동안 후보와 캠프에서 그 얘기하는 메시지가 네. 또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6일 동안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일단은 현행법이 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108조 1항인데요. 이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즉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표 방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론조사 직전 여론조사 결과 우세한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 또 반대로 언더독 현상인데요.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릴 수 있다. 이건 즉 유권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해서 투표를 할 때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유권자의 마음을 조사해서 반영해서 알려주는 걸로 그쳐야 되는데 표심을 결국은 왜곡하거나 또는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네.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고요. 또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는 형식만 여론조사이지 사실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선거일 직전에 발표돼서 여론을 네.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는 유권자가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어른은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했을 때 네. 압도적인 47.8%를 부모님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린 네. 아이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꼽은 사람이 7.6%,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은 2.4%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 2.2%, 대통령이 꼴찌네요.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은 그런 공직자, 어른으로 뽑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 여러 가지 보도 내용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어린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세계적인 좀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존경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은 어쨌든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리더십이 어쨌든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죠.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다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사를 어린이 재단에서 했습니다만 조사 대상은 어린이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초중고생 1000명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어린이의 의견이었다면 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 이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이건 좀 기성세대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의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오늘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이 유세장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소동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적폐 세력들과 연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인 전 대표는 말씀하셨죠. 홍준표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대도가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후임들 네, 각 후보들이 전국 유세를 다니다 보면 이런 소동은 크고 작은 소동은 한 번씩 다 겪게 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있었죠. 네. 예, 5년 전 대선 때 안철수 현상이었었고, 그때 대학생들이 안철수 후보의 토크쇼를 보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들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의견을 표출하는 대학생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도시락을 먹고 난 거를 이제 집 밖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 처리하세요라고 김유경 안철수 후보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냥 당연하다는 식 그걸 그냥 따랐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 정말 부드러운 남자가 맞구나. 네. 예, 괜찮은 남자다라고 저는 좀 다시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오늘 또 이게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명백하게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조용히 선거운동을 해왔던 안철수 후보의 딸이죠. 안설희 씨가 어제 영상 편지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저 설이에요. 두 분의 29번째 결혼기념일 정말 축하드려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사실 사람들은 안설이보다는 안철수의 딸을 봐요. 저는 그 점을 피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꼭 같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영상 편지까지 공개한 걸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른 후보의 가족들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해왔던 안설희 씨.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아버지를 돕게 나선 겁니까? 안설희 씨에 대해서도 무슨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 유학과 관련해서 그렇죠. 재산 공개 문제가 재산과 있었죠. 관련해서 제기됐는데 제가 아는 기자들이나 매체들도 미국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했는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취재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드디어 안설희 씨가 이제 그 박사 과정을 좀 잠깐 그만두고 네. 한국에 와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 선거 운동을 돕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반면에 유승민 후보의 딸이죠. 류담 씨는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가운데 아버지 없이 혼자 또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김포공항, 이제 국내선 출국장에서 지금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김세현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오늘 이제 유담 씨가 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약간 좀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여러 그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화제를 또 모으고 있거든요. 네.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족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아버지 어머니겠네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후보자 가족들의 모습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여담인데 예, 예. 그 유담 씨에 대해서 제가 유승민 전 대표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하고 폭탄주도 아주 즐기고요. 아, 그래요? 대학에서 복학생들하고도 그렇게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해. 저 외모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네. 아마 저런 친화적인 행보도 정말 기꺼이 우러나서 하는 걸 겁니다. 자, 외모와는 다르게 또 털털한 성격이다라고 심정수 차장이 얘기를 해줬는데 목소리는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니까 놀러 가셔서도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똑 부러지네요.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서정보 주간동화 편집장님 두 분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두 분을 모시고 북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